퇴근 후 하루 종일 그리웠던 집사가 고양이를 힘껏 껴안고 볼에 뽀뽀를 퍼붓습니다. 배를 간지리고 이나의 얼굴을 파묻고 우리 아가 하며 높은 목소리로 연신 불러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고양이의 동공은 최대로 열리고 귀는 납작하게 뒤로 눕고 꼬리는 바닥을 탁탁 칩니다. 집사가 손을 놓자마자 고양이는 냉큼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섭섭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도망가는 걸까요? 하지만 동물행동학자들의 답은 냉정합니다. 고양이의 뇌는 그 포옹을 애정이 아니라 몸을 조여오는 포식자의 제압으로 읽고 있었던 겁니다. 수천 년 전 야생에서 새겨진 이 본능은 당신 집 고양이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믿었던 행동의 진짜 의미와 고양이가 진짜 원하는 소통의 언어 7가지를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역시 차갑고 도도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 않으니까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조차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걸까? 그런데 사실 고양이가 반응하지 않는 건 집사가 싫어서도 관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높은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2022년 파리 낭페르 대학 연구팀은 고양이 16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높고 부드럽게 늘어뜨린 말투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고개를 돌리며 눈을 맞추려 했습니다. 집사 쪽으로 먼저 다가오는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반면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는 몸을 바닥에 납작하게 낮추거나 귀를 뒤로 젖히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진화에 있습니다. 야생에서 고양이가 가장 경계했던 소리는 낮고 굵은 저음이었습니다. 덩치 큰 포식자일수록 낮은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미와 새끼가 주고받는 소리는 높고 짧은 고주파였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낮고 단호하게 이름을 부르면 고양이는 그 목소리를 위협으로 느껴 몸을 굳히거나 자리를 피합니다. 사랑을 담아도 목소리 톤이 틀리면 고양이는 먼저 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당장 고양이가 반응하길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이고 문장을 짧게 끊고 천천히 늘어뜨려 보세요. 밥 줄까? 처럼요. 그렇게 하면 고양이는 비로소 몸을 풀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다음엔 눈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고양이에게는 전혀 다른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눈을 마주치며 빤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고양이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집사는 애정을 담아 바라봤는데 고양이는 왜 외면하는 걸까요? 사실 고양이의 세계에서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행동은 결투 신청입니다. 야생에서 포식자들은 먹잇감을 공격하기 직전 눈을 고정합니다. 고양이의 뇌는 그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고양이에게는 위협 신호로 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눈빛은 어떤 것일까요? 2020년 영국 서섹스 대학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양이를 향해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자 고양이들이 먼저 집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도 고양이는 경계를 풀고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는 행동이 고양이의 언어로 나는 당신을 위협하지 않습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느린 깜빡임이라고 합니다. 눈을 3초에 걸쳐 천천히 감았다가 뜨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먼저 이 행동을 보내올 때도 있습니다. 소파에 누운 고양이가 집사를 바라보며 눈을 스르르 감는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당신 곁에서 완전히 안심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을 당신 앞에서 기꺼이 내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빤히 쳐다보는 대신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떠보세요. 고양이가 같은 행동으로 답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목소리와 눈빛을 맞췄다면 이제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갑자기 물리거나 핥힐 적 있으신가요?
매일 같이 살고 사이도 좋았는데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공격해서 당황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건 고양이가 사납거나 집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물체가 갑자기 자신에게 돌진해온 것입니다. 고양이의 코에는 약 2억 개의 후각세포가 있습니다. 인간의 500만 개와 비교하면 40배입니다. 고양이는 시각보다 후각으로 먼저 세상을 판단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매일 보는 집사도 고양이에게는 냄새가 먼저입니다. 손을 갑자기 들이미는 건 신원 확인도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막아서는 이유입니다. 고양이가 물거나 핥히지 않고 먼저 다가오게 하려면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검지손가락 하나를 고양이 코앞 수삼 cm 지점에 가만히 내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스스로 코를 가져다 댑니다. 냄새를 맡고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고양이가 먼저 머리를 비비거나 볼을 문지릅니다. 집사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고양이와의 신뢰를 만듭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냄새를 확인한 고양이가 집사의 손가락에 자신의 볼이나 턱을 비비는 건 단순한 애교가 아닙니다. 그 부위에 있는 페로몬 분비샘으로 집사에게 자신의 냄새를 남기는 것입니다. 고양이식으로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을 때만 받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목소리, 눈빛, 손끝까지 맞췄다면 이제 고양이가 가장 편안해하는 거리와 공간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고양이가 옆에 와서 앉긴 했는데 만지려고 손을 뻗으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적 있으신가요? 분명 먼저 곁에 왔는데 왜 만지면 도망가는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렸던 경험 말입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곁에 와서 앉은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내 사람이라는 고양이식 선언이니까요. 그게 왜 그토록 대단한 의미인지는 고양이의 본능을 알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철저한 단독 생활자였습니다.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사냥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다른 존재가 곁에 있다는 건 곧 위협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자발적으로 집사 곁에 앉는다는 건 나는 당신 옆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만지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고양이에게는 충분한 유대입니다. 집사가 소파에서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고양이가 2m 거리에서 꼬리를 까딱이며 누워있다면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집사를 자신의 안전한 영역 안에 들인 것입니다. 억지로 안으려 하거나 쓰다듬으려 손을 뻗는 순간 고양이는 그 평화로운 연결을 끊고 자리를 피합니다. 고양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 고양이가 먼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쌓일수록 고양이가 허락하는 거리는 조금씩 좁혀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잠든 순간입니다. 고양이가 포근하게 잠든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너무 귀여워서 자고 있어도 한 번만 쓰다듬고 싶어서요. 그런데 만지는 순간 고양이가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하거나 갑자기 날카롭게 핥히었던 적 있으신가요? 깨우려 한 게 아닌데 고양이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고양이는 하루 평균 14에서 16간을 잠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많이 자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고양이의 수면은 손상된 신경계를 복구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생존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고양이의 깊은 수면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언제든 달아날 수 있도록 얕은 수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야생에서 깊이 잠든 고양이는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잠든 고양이를 건드리면 고양이의 뇌는 위협이 접근했다고 판단하고 즉각 반응합니다. 핥히거나 도망치는 건 집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 먼저 작동한 것입니다. 깨어난 뒤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평소보다 예민하고 까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잠든 고양이 곁에서 집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양이가 집사 곁에서 잠든다는 건 앞에서 말한 그 신뢰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것입니다. 가장 무방비한 순간을 당신 곁에서 보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니까요. 이제 고양이의 잠도 지켜줄 수 있게 됐다면
다음은 고양이가 가장 신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사냥 본능을 깨우는 놀이입니다. 고양이 장난감을 사서 흔들어줬는데 고양이가 시큰둥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비싼 장난감인데 몇 번 툭툭 치다가 버리고 오히려 구겨진 영수증이나 끈 하나에 더 열광했던 경험 말입니다. 장난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흔드는 방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유의가 아닙니다. 야생에서 매일 반복했던 사냥의 재현입니다. 고양이의 뇌는 먹잇감이 움직이는 패턴, 즉 살아있는 생명체의 움직임에만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정하게 흔들리는 장난감에 금방 흥미를 잃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 먹잇감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먹잇감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흔들다가 갑자기 멈추고 벽 뒤로 숨겼다가 천천히 내밀고 불규칙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고양이의 눈이 달라집니다. 동공이 커지고 엉덩이를 실룩이며 웅크립니다. 그리고 온몸을 던져 덮칩니다. 이 흥분 상태가 바로 고양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건 사냥에 반드시 성공 경험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항상 피하기만 하면 고양이는 좌절하고 흥미를 잃습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잡게 해주고 그 직후 간식을 주세요. 사냥하고 먹고 그루밍하고 잠드는 고양이 본연의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 루틴이 채워진 고양이는 훨씬 안정적이고 집사에게 더 잘 다가옵니다. 몸으로 신뢰를 쌓았다면 이제 손길 하나로 고양이의 마음을 여는 마법 같은 부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귀와 귀 사이 정수리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건드리는 순간 고양이가 눈을 스르르 감으며 골골송을 터뜨린 적 있으신가요? 그 짧은 순간 고양이에게 집사는 처음으로 어미 고양이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기 손으로 직접 닿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귀 사이 정수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야생에서 이 부위를 손질해줄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 어미였습니다. 어미가 혀로 새끼의 정수리를 핥아주는 이 행동을 알로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집사가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고양이의 뇌는 그 감촉을 어미의 손길로 인식합니다. 반면 등이나 꼬리 쪽은 고양이가 직접 닿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쓰다듬다가 갑자기 물리는 건 거긴 됐고 내가 원하는 곳을 만져줘 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집사가 고양이의 이마를 만질 때 고양이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골골송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 고양이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갓난아기를 아는 엄마의 뇌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호르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순간 집사의 뇌에서도 동일하게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만지는 사람과 만져지는 고양이, 양쪽의 뇌가 동시에 반응합니다. 종이 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손가락 2개로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원을 그리듯 정수리를 마사지해보세요. 고양이가 눈을 감고 머리를 손에 기댄다면 집사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소리, 눈빛, 손끝, 공간, 잠, 놀이, 손길까지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좁은 아파트, 바쁜 일상, 혼자 긴 시간을 보내는 고양이. 한국의 집사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현실입니다. 고양이는 넓은 공간보다 높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높은 곳에 올라 주변을 관찰하며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캣타워 하나를 창가에 두는 것만으로 고양이의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2024년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넓은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양이가 올라가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자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쁜 날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면서도 높은 톤으로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 눈이 마주치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떠주는 것. 손가락을 내밀고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언어를 알고 나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전부 달라집니다. 고양이와 잘 지내는 집사의 비결은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유전자도 다른 이 작은 생명이 자신만의 언어로 매일 집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진짜 함께 사는 것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양이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